자, 오늘 빗썸 사고 문제로 비트코인 자유머니 이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뭐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상장을 안 해봤고 이 시장의 비밀을 모르니까 충분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우리 팁스코인이 상장사잖아요. 상장사. 실질적으로 상장을 해봤고, 근데 이 시장에 나도 이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엔 팁스코인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나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자, 몰라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떼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상장을 해 보다가 보니 세계거래소 20위, 자 15위까지 두 군데까지 상장을 했는데 이 시장이 완전히 사기라는 겁니다. 막상 자 여기 지금 이 업비트 같은 데는 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업비트 대한민국이 전세계 코인 거래소에 설거지하는 곳이다. 마지막에 돈 챙기는 곳이 업비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 거래소의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이 빗썸이라는 데가 비트코인을 4만 몇천 개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4만 몇천 개. 표시가 잘 안 나오네요. 4만 몇천 개. 자, 빗썸이 4만 몇천 개를 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유동성, 이 물량이 다 진짜 유동성 물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업비트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퍼센트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MD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장사에서는 MD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그 MD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봤잖아요. 이 MD라는 건 뭐냐면 전문적으로 LP 물량을 대주는 사람, 그때 움직이는 그 인력들을 MD라고 하거든요. 그 MD가,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이제 거래소를 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100개가 넘는, 뭐 한 100개 정도 되겠네요. 대충 보면. 자, 100개의 코인이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비트에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너는 이 베라코인만 맡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382 24, 자, 8시간씩 너는 이것만 봐. 그리고 앉아 가지고 모니터 앞에, 책상 앞에 베라코인 차트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호가창을. 자, 호가창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빗썸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죠. 4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소면 LP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동성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서, 자, 호가창을 비우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내가 사서 증권사에서는 사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LP 물량을 공급합니다.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요. 증권사는 내가 4만 주다 그러면 4만 주 물량이 여기 정확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다 전부 다 4만 개, 매도 물량이 6,500개 중에서 4만 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개 물량을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종을 합니다. 자, 여기 6만 4천 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6만 주가 지금 걸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거래소 물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주야. 그리고 개인들 물량도 막 섞여 있어. 자, 그런데 1000주 물량을 걸어야 되는데 얘가 실수를 해서, MD가 해가지고 컴퓨터를 잘못 조작을 해서 2만 주를 걸었어. 2만 주를 걸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져. 그럼 2만 주가 실질적으로 내 거래소 생돈이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1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50% 손실이죠. 그러면 얘는 속된 얘기로 잘리거나 아니면은 네가 책임지고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룰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속된 얘기로 존나게 팀장한테 조인트를 맞거나 너 씹새끼야 앉아가지고 너 잠들었어? 너 깜빡했어? 졸았어? 뭐 이런 이제 질책이 있겠죠. 왜? 실질적으로 손실이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거래소 특히 업비트나 비싼 같은 데는 전 세계 코인 시장에 이 뭐라 그럴까요? 설거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400주 중에 뭐 10%든 20%든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유동성 물량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율을 측정을 하는 게 MD예요. 자, 2142원에 3만 주를 걸어라. 아니면 2만 주를 걸어라. 아니면 1000주를 걸어라. 5000주를 걸어라. 라고 이 역할을 지시를 하는 게 그 모든 거를 조절을 하는 게 MD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떨어지는 장에 앉아가지고 칼날을 7만 주를 걸었다. 7만 주, 7만 주, 7만 주, 7만 주 계속 걸었어. 근데 이게 1000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장부상 손실이죠. 자,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내 생돈을 들여가지고 거래소에서 생돈을 들여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빗썸이 46,000주를 46,000주인가 64,000주인가 자, 그렇게 해서 유동성 물량을 대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가에 샀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언제 올라갈지 얘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매수를 땡겼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매도 물량을 너무 과열돼서 뭐 바이낸스보다 우리가 김치 프레임이 너무 많이 높아. 그러면 여기다가 매도 물량을 걸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손실이 날 거 다시 올라오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이 금융시장의 룰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로. 근데 여기에 거래소에 손님이 많이 거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MD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팁스 코인입니다. 자, 팁스 코인이 업비트에 만약에 상장했다라고 쳐요. 근데 막상 딱 들어와서 봤더니 내가 정상적으로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 유동성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다가 상장을 딱 했는데 이 C8 거래 이 매수 대기 물량이 없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매수 대기 물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서는 좁니다. 뭐라고 좁니까? 야, 호가창 비우지 마. 호가창 비우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호가창 비우면 거래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호가창 비우지 말고 네가 생돈으로 여기다가 매수 호가 대기를 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1%, 자, 0.3%, 0.5% 이내에 호가창이 공백이 비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리고서 압박을 합니다. 그거 못 지키면 너 상장 폐지시킬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이 상장사 대표는 씨발 돈 벌려고 들어왔지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 생돈 처박으려고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가창을 예를 들어가지고 2150원하고 53원이잖아요. 여기 자, 여기 2139원이에요 이거 지금 호가창이 많이 지금 비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자, 2700원에다가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을 걸고 이제 코인은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걸겠죠. 그리고 매수 호가창이 여기 지금 500만 주 걸려 있죠. 자, 500만 주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겁니다. 자, 이걸 자, 예를 들어 1800원까지는 가짜 물량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빗썸에서 벌어진 이 가짜 물량, 이 가짜 물량처럼 자, 여기 2100원이니까 야, 1600원 미만에서는 내 생돈을 거는 거야. 중간중간마다 몇 개씩 몇 개씩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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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개인들 돈이 끼면 다행이지만 끼지 못하면 내 생돈을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2,100원에다가 던지면 내가 체결이 되잖아요. 내가 손실이야, 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여기서 2,100원에 시장가로 던지면 컴퓨터가 미리 체크를 딱 하고 얘가 1,900원까지 체결을 안 시키고 쭈르륵 하고 호가창이 밀려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2,700원 위에 그 다음에 여기 2,500원에 100만주 재단 물량이야. 자, 2,400원에 자 100만주 개인 물량까지 섞인 거야. 그러면 200만주가 개인 물량이 섞인 겁니다. 자, 2,300원. 자, 여기 200만주는 재단 물량이야.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매수 호가창은 개인들이 없어.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의 숫자야. 컴퓨터상에 가상의 숫자로 조절을 한다니까. 그게 MD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야, 호가창 비우지 마. 그리고 앉아가지고 1,700원에 여기 770만 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만 주만 매수 대기 걸고 여기 10만 주 걸고 여기 2만 주 걸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걸어놓고 이만큼 호가창을 비워놓는 거예요. 매수 호가창을. 그리고서 컴퓨터 상으로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컴퓨터 상으로만 여기서 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MD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근데 얘가 꼬박 잠들었어. 계속 7시간을 넘게 호가창을 보다가 보니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얘가 우르륵 하고 시장가 던졌는데 얘가 호가창을 빨리빨리 조절하고 물량을 조절을 해서 체결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얘가 깜빡 졸았어. 그렇게 해서 우르륵 하고 체결이 됐어. 자, 근데 매수자 그러면은 매수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 재단에서는 나는 재단이지만 여기 거래소가 지금 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LP 물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긴 거래소고 거래소 플러스 그 다음에 재단의 물량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의 물량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업비트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3거래소 해외 거래소로 가면 거래소가 여기에다가 호가창 물량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유동성 물량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위에서 엑시 인피니티도 사고 베라체인도 사고 카이트도 사고 도지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비트 같은 데에서는 이 물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호가창을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 물량이 변동성이 있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자 업비트나 비쌈이나 이런 대한민국 이 설거지하는 데에서는 물량을 다 갖고 있다니까. 유명 코인들은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메이저 코인들은. 자 그래서 손실이 나기도 하고 이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비쌈에서 베라차인을 사든 메이저 없는 여기 상장된 코인을 사면 실질적으로 거래는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해외 거래소 10위권 이후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 코인을 안 사요. 안 삽니다. 재단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수시로 컴퓨터로 조작이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2,200원에 자 여기서 2,000원에 사서 2,200원에다 매도 물량을 걸어도 체결이 안 돼요. 숫자로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체결이 되는데 내게 체결이 안 된다니까. 이런 일이 업비트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호가창에 10만 주밖에 없었을 때 내가 매도 물량을 걸었는데 그 후에 400만 주가 쌓였는데 이 물량이 10만 주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내게 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넣었을 때는 10만 주밖에 없었는데 내 물량 내가 넣자마자 이게 200만 주로 늘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었을 때보다 먼저 누가 들어왔다? 자동으로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이 시스템 안에 가상 물량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무식하게 앉아가지고 500만 주를 한꺼번에 완샷으로 이걸 먹었네? 그때는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빗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업비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매도 물량을 걸었는데 내가 20만 주 있었을 때 지금 500만 주야. 근데 20만 주였었을 때 내가 20만 주를 넣었으면 40만 주잖아요. 근데 늦자마자 400만 주로 늘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눌렀으니까 누르고 난 다음에 동시에 이게 400만 주로 바뀐 거니까 내게 먼저 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20만 주, 50만 주, 100만 주가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는 내 물량이 내가 먼저 올린 물량인데 이게 거래가 안 돼.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장가로 던지는 방법밖에 없지. 이런 게 MD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MD가. 그러면 이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MD가 호가창을 조절하고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없는 물량을 막 가성적으로 이렇게 체결을 시켜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이게 이거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잖아. 나는 이 시장이 내가 상장하기 전에는 나는 몰랐어. 근데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는 그 정도까지 심하게는 안 해. 그래서 시장가로 호가창 밑에 하나 던지면 체결이 돼. 체결이 돼. 그리고 그냥 계속 여기다 걸어 놓으면 언젠가는 체결이 돼.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설거지하는 곳하고 설거지 안 하는 거래소하고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자, 이 호가창이 5개, 6개씩, 심지어는 제가 베이비 도지코인을 얼마에 던졌냐면요. 금방 매수해가지고 체결이 안 돼서 마이너스 30%로 던졌습니다. 마이너스 30%로. 여기 마이너스 예를 들어 1,500원이 30%라고 칩시다. 여기 유동성 물량이 이만큼 걸려져 있고 2,100원에 던졌는데도 체결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취소하고 또 2,000원에다가 단시 700만 주를 보고 던졌는데도 체결이 안 되니까 C8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막 10% 20%씩 빠지는 거야. 에라 C8 모르겠다. 이거 전부 다 사기구나. 그리고 앉아가지고 1,300원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정도는 가짜 코인 거래가 이게 막 컴퓨터로 숫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물량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재단에서 걸든 거래소에서 걸든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0원에다가 30% 손실 보고 우르륵 시장가로 던지니까 여기 매수 물량, 체기 물량이 여기는 없었으니까 컴퓨터에만 돌아다니는 숫자니까 여기에서 체결이 돼서 마이너스 30% 20%씩 제가 그게 베이비 도지 코인인지는 기억이 안 나. 지금은 베이비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내가 이 시장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내가 매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손실 보면서 던지는 물량까지 내가 여기 제 채널에 다 영상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물 만들려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작이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0%의 시장가에 던지는 것까지 내가 영상을 찍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게 코인이라는 시장이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꾼 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품을 런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코인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업이익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본력이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코인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자. 새로운 블록체인 세상이 됐고 새로운 가상암호화폐 시장이 도래가 됐으니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지를 말고 정상적인 영업 방식,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코인으로 실질적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건전한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팁스코인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코인이죠. 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양말, 브랜드 제품 만들어서 팁스코인 로고를 받고,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정상적인 영업이익금을 충분하게 만들면 팁스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 나는 정상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팁스코인을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팁스코인 이야기, 요것으로 빗썸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